많은 여성분들께서 이 보름날에 저녁에 이렇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이 하루하루가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챙겨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그 좋은 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 전통 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검증된 내용, 여러분들이 드시면 좋을 음식들, 행동들, 옛 풍습에 대한 것들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 2기 이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진정한 풍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날은 바로 대보름입니다. 대보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대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기록의 양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1월에 대한 기록이 책 전체의 절반 분량이고요. 그 1월에 대한 분량 중 대보름의 분량이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거의 4분의 1, 25%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량인 거죠. 그럼 대보름이 대체 왜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건데, 대보름은 해와 달 중에서도요, 바로 이 달에 대한 것, 달과 관련돼서 의미 있는 날인 겁니다. 바로 해가 처음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달이 가득 차오르는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의 완성,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새로운 단계에서의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 음식들을, 많은 그런 것들을 조상님이 해오셨던 거죠. 자, 이 대보름과 관련돼서 재밌는 풍습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복토 훔치기라고 하는데요. 복토. 이름만 들어도 대강 짐작이 가시죠? 복된 땅,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풍수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복토 훔치기가 뭐냐면요, 예전에 그 잘 살던 집 혹은 부잣집, 양반집, 그런 집에 있는 땅들을요, 이 대보름 되기 전날에 그 땅을 살짝 끌고 훔쳐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가져다 두면은 1년 12달 동안 우리 집 그리고 그 부잣집도 다 잘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이 만약 부잣집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간 내 운을 뺏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옛날 양반분들께서는 우리 집 땅 안 훔쳐가도록 그 전날 밤부터 그렇게 막 보초를 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풍습이죠. 자,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현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 경찰서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풍습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음식은 바로 찰밥 혹은 약밥입니다. 이 찰밥 혹은 약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경도잡지든 동국세식이든 고서에서도 어떻게 어떤 곡물을 넣고 어떤 조리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추, 밤, 기름, 꿀, 잣, 이것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찌는 것을 약밥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약밥을 대보름에 치어가지고 제사상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내는 이런 기제사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제를 올리는 국가기관 수준의 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옛날 신라시대 소지왕 때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까마귀가 날아와서 왕을 보호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찰밥, 약밥을 지어가지고 보답을 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자체가 이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좀 말이 많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서도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삼국시대의 그런 역사나 풍습이 또 옛날 풍습이잖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변형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잊혀지는지를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찰밥, 약밥, 대보름에 먹으면 참 좋은 음식,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이 대보름날 여러 가지 나물밥이라든지 고춧가루를 먹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또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도 이 나물과 관련된 기록이 많고,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나물이다 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나물들 해가지고 그 땅의 기운 다 흡수하셔서 여러분들 몸 보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로 불엄입니다. 불엄. 딱 깨먹는다라고 해서 불엄이다라고 하는데요, 기록에 나와 있는 원문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맑은 새벽에 밤이나 물을 깨물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기상하셔가지고 집안에 차례 지내고 남은 육아라든지 강정도 좋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과자도 좋을 거고요. 뭐든지 바삭바삭한 것 같으면은 제가 보기엔 다 불엄의 의미로 삼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딱 깨물고 올해 애곤들 다 깨물어버리고 부셔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천을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또 더 있죠. 드시면 좋을 것은 바로 귀발기 술입니다. 소주를 한 잔 마셔서 귀를 밝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록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귀발기 술이라고 하는 것도 종종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음은 하지 마시고 아침부터 술을 드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 뭐 그 전날 밤이든 그 대보름날 저녁이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볍게 그냥 여러분들의 귀를 밝게 하고 주변에 여러 좋은 소리들도 많이 듣도록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잔 딱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달과 관련되다 보니까 밤에 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옛날 풍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대보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거, 제가 권할 만한 것은 대보름 날 저녁에 특히 여성분들께서 3, 3, 5 모이셔가지고 밖에서 외식하시고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시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그 답교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답교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대보름날 밤에 이 여성분들끼리 3, 3, 5 모이셔가지고 길거리를 쭉 다니시고 다리를 건너면서 그런 애군을 막는 의미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은 그때는 너무 이제 밤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리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아무래도 이 남녀에 대한 그 구분이 좀 강해지고 여성들이 밤늦게 이제 부녀자들끼리 움직이는 게 아마 좋지 않게 여겨졌으니 이것이 점점 사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현대에는 이런 성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음과 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애곤을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여성분들께서 이 보름날에 저녁에 이렇게 외출하시고 저녁 약속을 잡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 중간에 남자 한 명 끼워도 안 됩니까?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도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왕이면은 여성분들끼리 또 시간을 가져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의 옛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 자연의 원리,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 우주의 원리, 풍수의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신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우리가 삶에 응용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재밌고 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요즘 사회가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나 서로 갈라져 버리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욕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정 맞는 것인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제대로 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밝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나라도 잘 보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분명 그렇게 현명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